안녕하세요. 저는 가난한 집 맏딸로 태어난 20대 여성입니다.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죠. 원래는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아빠가 암으로 아프시면서 집안 경계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몇 년을 일도 하지 못하셨고 결국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아빠의 투병은 곧 우리 집에 큰 빚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이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신 슬픔을 견뎌낼 시간도 없이 일만 하셨죠. 밤낮으로 일을 하셨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2명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태어나 저와는 나이 차도 많이 났던 동생들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엄마가 없을 때에는 제가 거의 돌보게 되었는데요. 동생들은 저를 엄마처럼 잘 따르고 말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장 생산직으로 취업을 하게 될 때쯤 엄마는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어린 동생들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고 버거웠어요.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러던 중 제 상황을 알고 계시던 동네 분께서 좋은 선자리가 있다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동네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홀시모가 계시는 외아들 집안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만 아들이 한 번도 여자를 만나보지 않아서 결혼할 여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말해주셨죠. 아들이 장가만 간다면 재산의 절반을 며느리에게 준다고도 말을 했다고 하니 저에게는 좋은 기회라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동네분의 추천으로 선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자리에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모까지 함께 나왔더라고요. 어머, 어머님이랑 같이 나오시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같이 오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같이 오시는 줄은 못 듣고 온 자리라서 같이 오시는 줄 알았다면 카페가 아니고 좀 더 편한 곳으로 오실 걸 그랬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면 지금 식사하러 가시겠어요? 제가 경황이 없어서 식사 자리는 안 알아보고 왔는데 혹시 드시고 싶은 음식 있으신가요? 어머, 아니에요. 사실 걱정이 돼서 와봤어요. 우리 애가 선자리를 많이 나가본 것이 아니어가지고 저번에 한 번 갔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왔더라고요. 여자를 전에 한 번이라도 만나봤다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서 우리 애가 좀 순수해요. 어쨌든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미안해요. 그런데 너무 걱정이 돼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나온 거거든요. 걱정돼서 와봤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요. 소연 씨라고 했죠? 저는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이나 이런 건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하네요. 장우 씨는 어머님이랑 같이 일을 하시는 건가요? 들어보니 소축사를 운영하신다고 근방에 소축사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여기서 뭔가요? 저번에 연락드릴 때 일하시느라고 통화가 안 되시더라고요. 오늘도 일하시다가 오신 거예요? 아유, 아니에요. 우리 장우는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일하는 직원들도 다 있어서 거의 관리만 하고 있죠. 우리가 가족 사업으로 소축사를 운영하긴 하는데 애 아빠가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사실 나 혼자 운영하기에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하던 일 그만두고 도맡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자리는 잡아 있는 상태고 직원들도 있으니까 장우가 힘들 건 별로 없죠. 어쨌든 우리 장우 잘 부탁해요.
애가 숫기가 없어가지고 낯도 많이 가리고. 아유, 근데 내가 너무 눈치 없었죠? 잠깐 앉아있는다는 게 너무 오래 앉아있게 되네. 소연 씨가 참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 아이고, 아니에요. 오신 김에 그냥 식사도 같이 하시고 가세요. 어차피 저희도 여기서 나가서 식사하려고 했는데 같이 식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가 괜찮으세요? 어머님 오시는진 모르고 식사 장소는 아직 못 정했는데 혹시 여기 근처에 한정식집 있는데 그쪽은 괜찮으실까요? 같이 식사해요. 선자리에 시모가 같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처음에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한 끼 식사를 하고 자리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죠. 처음 만난 남편은 수더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선자리 장본인이었지만 막상 대화를 나눴던 것은 시모였어요. 저 역시 시모가 같이 나온 사람과 만남을 갖는다는 게 부담스럽다 느껴졌고 다음에 연락이 왔을 때에는 만남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막내 동생이 사고가 생기면서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응급실에 부랴부랴 가서 보니 입원도 해야 하고 몇 주 동안 깁스를 하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죠. 당장 일을 그만두게 되면 생계가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줬던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시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병원에 볼 일 있으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는 이번에 동생이 사고가 있어가지고요.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예요. 지금 간병하고 있어서 며칠째 병원에 있어요. 장우 씨는 요즘 잘 지내나요? 어머님 들으셨겠지만 장우 씨랑은 잘 연결이 안 됐어요. 알고 있어요. 장우가 말해줬어요. 사실 나는 이런 게 걱정이었어요. 그때도 장우는 그쪽 마음에 쏙 들었었는데 장우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솔직하게 표현을 잘 못해요. 애가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별로 마음이 없다고 받아들이셨나 봐요. 우리 애가 솔직히 그쪽 엄청 마음에 들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만나봐 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는데 공장에 물어보니까 동생이 아파가지고 일을 못 나온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찾아왔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병원비 때문에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하던데. 네. 그렇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선 보시기 전에 저희 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으셨을 테지만 저희는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저 혼자 동생들을 키우고 있어요.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라 병원비도 고민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잘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그동안 모은 돈 다 여기에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기 병원비 내가 내줄게요.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애들 병원은 앞으로도 계속 다녀야 할 텐데 비상금은 가지고 있어야죠. 보니까 아직 동생들이 초등학생밖에 안 된 것 같던데 애들 크면서 이렇게 다치고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바로 깨면 안 되는 거니까 제가 도울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기 병원에서도 복지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지금 그거 알아보러 가고 있어요. 그것만 알아보고 하면 될 것 같아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신경 써주신 건 감사하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럼 정 내가 내주는 게 부담스러우면 그냥 이거 빌려가는 걸로 해요. 그리고 우리 아들 딱 한 번만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나는 다른 거 안 바라고 우리 아들 딱 한 번만 만나주는 거면 괜찮아요.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내주는 게 아니라 빌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선봤던 남자 엄마가 아니라 그냥 동네 아줌마가 도와준다고 치고 빌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우리 아들 한 번만 만나주세요. 시모는 동생의 병원비를 모두 다 지불을 해주었습니다. 이미 그전부터 여러 번 거절을 했지만 시모는 동생이 안쓰러워 내주는 것이라며 말을 했죠. 시모의 행동에 저는 남편과 다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남편은 첫 만남과는 다르게 자신감 있고 밝은 사람이었죠. 저번엔 많이 놀랐죠? 엄마가 사실 저 이번에도 장가 못 갈까봐 걱정돼서 따라왔었어요.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포기를 안 하시니 저도 그냥 될 대로 되라 포기하고 나오게 된 거였어요. 솔직히 선 보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하도 선봐라 하길래 그냥 자리만 차지하러 가보자 하고 간 거였거든요. 근데 소연 씨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저에 대한 첫인상이 좋은 건 아니겠지만 전 몇 번 더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아, 사실 저번에 어머님이랑 같이 나오셔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만나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약간 당황스럽기도 했네요. 근데 어머님께서 저희 동생 병원에도 찾아오셨더라고요. 장우 씨랑 한 번 더 만나달라고 부탁을 하시려고 공장까지 가보셨다고 하셔서 놀랐어요. 저번에 만났을 때 저도 장우 씨랑 대화를 많이 해본 건 아니라서 이번에 만나면 많이 대화를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워낙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특히나 마음에 드는 여성 앞에서는 더더욱 말을 못하죠. 엄마가 자식이 저하나고 아버지도 돌아가시다 보니 갑자기 좀 더 유난이신 것 같네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면서 아마 어머니도 조급하신 것 같아요. 나이도 있으시니까요. 당신도 그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어쩌지? 홀로 남게 될 저에 대한 걱정이 크셨던 것 같아요. 저번 일로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불편했던 건 아니었어요. 약간 당황스럽긴 했지만요. 어머님이랑 말하면서 사실 재미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식사하면서도 많이 웃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한번 만났으니 오늘은 장우 씨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우 씨는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그때 말씀 듣기로는 다른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원래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냥 일반 회사 다녔어요. 지역도 이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살았었고요. 주말에만 잠깐 와서 축사일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본업은 아니었죠.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어머니가 혼자 하시기 힘드셔서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 그만두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였죠. 근데 막상 여기 오니까 엄마가 결혼도 안 한 노총각 아들이 걱정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만난 남편은 처음 봤을 때보다 생각이 깊고 진중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갔고 저는 이 만남을 토대로 남편과 좀 더 만나봐야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 번의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우리가 연인 관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꺼내셨죠. 아유, 소연아. 우리 시간도 길게 끌 게 뭐가 있니? 아직 네가 젊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장우 이제 30대잖아. 결혼도 급할 때고 솔직히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혹시라도 결혼할 때
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거라면 그런 거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알고 있지? 너는 그냥 몸만 오면 되는 거야. 결혼식장이며 드레스며 내가 싹 다 좋은 걸로 해줄 수 있으니까 하나도 걱정하지 말고. 다이아 이런 거 받고 싶거들랑 말만 해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맞이한다는데 내가 못 해줄 게 뭐가 있겠어. 우리 소연이만 마음을 먹으면 되는 거지. 어머님, 아니에요. 그래도 아직 저희 연애한 지 1년도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결혼을 꺼내는 건 너무 빠르지 않을까요? 아직 장우 씨도 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좀 더 연애하면서 서로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알아가려고요. 그리고 장우 씨도 아직 젊죠. 아니다, 얘. 장우가 뭐가 젊어. 이제 30대인데. 소연이가 우리 장우한테는 딱이야. 사실 나는 너도 걱정이긴 하지만 어린 네 동생들도 걱정이지.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면 동생들도 어떻게든 책임져야 할 텐데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쉽겠니? 소연이 너한테도 좀 더 의지할 곳이 있으면 더 편하고 좋지 않겠어? 우리가 그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시집 와. 그래, 소연아. 우리 엄마 진짜 쿨한 사람이야. 너한테 이 정도로 말할 정도면 알지? 우리 진짜 결혼하자. 우리 만난 지는 몇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둘이서 다툰 적도 없었고 잘 지내고 있잖아. 1년을 더 만난다고 해도 솔직히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 우리 마음이 변할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할게. 내가 너희 동생들도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시집 와. 남편과 시모는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결혼을 노래 불렀지만 저는 아직 어린 동생들도 있었고 그 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도 컸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먼저 동생들도 다 걷어주겠다는 제안을 해왔고 그동안 심적으로도 외롭고 힘들었던 저는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호화롭게 치러졌어요. 소축사를 운영하고 있던 시댁은 지역 내에서도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집안이었죠.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시집 하나는 잘 간다면서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신축 건물을 올리고 있던 시모는 건물이 완공되면 신혼집으로 사용하라면서 그전까지는 시댁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사 근처에도 비상근무를 위한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으로 친정 동생들이 생활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처음 저는 시모가 우리를 위해 많은 배려를 해주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시모의 태도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말에 애들 뭐 어디 안 가지? 집에만 있을 거잖아. 그럼 주말에 축사 좀 애들한테 맡겨줄 수 있나? 아니, 이번에 내가 어디 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장우 혼자서 축사 일하기에는 좀 벅차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잠깐씩만 가서 돌보기만 하고 먹이만 채워지면 되는 건데 어려울 거 없다. 내가 있으면 내가 해도 되는 일인데 내가 없으니 부탁하는 거야. 어머님, 그래도 저희 동생들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됐잖아요. 안 그래도 애들인데 축사 일까지 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전에 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장욱 씨 시간 되면 가보라고 할게요. 애들도 이번 주말에는 푹 쉬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축사일 하라고 하면 싫어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 내가 뭘 얼마나 시켰다고 그렇게 말해? 그리고 걔네는 초등학생이나 된 게 그렇게 체력이 약해서 어디다 쓸 거야?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쩔 수 없지.
약속한 거 취소하고 일하는 수밖에. 에휴, 한 번씩이라도 해주면 되는 건데 내일만 취소하게 생겼네. 장우 혼자서 일하려면 얼마나 힘들 텐데. 어머님, 제가 가서 돌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급한 일이신 거예요? 저번 주말에도 일 있다고 나갔다가 들어오시고 이번에도 나갔다가 들어오신다고 하셔서요. 지난번 주말에는 애들이 축사 청소하다가 몸살 나가지고 학교도 조퇴하고 왔었잖아요. 이제 좀 힘든 것 같아요. 어머님도 애들한테 너무 시키시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을 먼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깟 일 시켰다고 몸살이 나니? 이건 애들이 건강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야. 내가 무슨 힘든 일을 시켰다고 그래? 그리고 주말마다 일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니? 어쨌든 이번 주말에도 잘 부탁한다. 그렇다고 약속 잡은 걸 취소할 순 없잖니. 어쨌거나 이번 주말까지는 내가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니까 네가 가서 일을 해주든지 해. 결혼을 하고 나서 시모는 그간 나가지 않았던 모임들을 모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운영비를 줄여보고자 매일 나오던 직원들도 주말에는 나오지 않도록 했고 근무 시간도 줄였죠. 그러다 보니 평일 저녁부터 주말까지는 직원 없이 운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모는 초등학생인 친정 동생들을 계속해서 부려먹었던 것이었죠. 이것 때문에 남편과도 여러 번 다투기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좀 말해줄 수 있어? 요즘 들어서 어머님이 자꾸 우리 동생들 불러서 축사를 시키는 것 같더라고. 동생들이 혹시라도 잘못할까봐 엄청 긴장하면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 동생들 쉬는 날 없이 매번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어머님께서는 그냥 가족인데 도와주는 건데 너무 야박하다고만 하시니까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 엄마가 잘 말했네. 당신 좀 야박하다. 솔직히 당신도 생각을 해봐. 친정 동생들 지낼 집도 마련해주고 밥도 챙겨주고 있는데 너무하다고 하면 당신 친정이 아니라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 아니겠어? 거기다가 동생들이 당신한테 힘들다고 그만 다니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당신 혼자서 멋대로 생각해서 힘들겠구나 싶어서 말한 건 아니고 엄마가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초등학생한테 버거울만한 거 시키겠냐고. 아니, 어머님이 고의로 그러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매 주말마다 일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동생들도 힘들 때 나한테 직접 와서 힘들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척 봐도 얼마나 힘든지 알지. 어머님 생각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줄이시던지 해야 하지 않겠어? 당신 말을 진짜 서운하게 한다. 우리 엄마가 뭘 어쨌다고 그런 식으로 말해? 당신 진짜 너무한다. 엄마는 그래도 당신 동생들 생각해서 매번 밥도 가져다 주고 틈틈이 들여다보시기도 하는데 당신은 당신 일 바쁘다고 동생들도 잘 안 돌보고 있잖아.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당신 더 편해진 건 사실이잖아.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더 서운한 것 같아. 남편에게 시모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면 남편은 오히려 제가 야박하다면서 서운해하곤 했습니다. 시모께서 해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배부른 소리를 한다는 말도 했었죠. 남편의 그런 태도에 저는 제가 잘못 생각을 한 것일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그 정도가 지나치면서 저도 너무나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몸이 너무 좋지 않아 집으로 왔었죠. 근처 축사를 지나치다 보니 동생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시모를 보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되었죠. 어머님, 왜 저희 동생들 여기 있어요? 학교 안 갔어요? 아니, 왜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지금 어디 있고 저희 동생들이 있어요? 직원들은 다 어디 가고 동생들이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냐고요? 지금 학교 갈 시간인데 오늘 왜 학교 안 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뭐래. 급하게 소축사 고쳐야 할 곳이 있어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청소 좀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해서 데리고 온 거야. 놀면서 치워달라고 하니 이것 봐라. 깔끔하게 잘 치운 거. 학교 뭐 하루 정도 안 간다고 그게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생님한테도 다 말해놨어. 애들도 학교 안 가고 여기서 쉬니까 좋다고 하더라. 근데 너는 왜 이 시간에 집에 왔어? 저 몸이 안 좋아서 일찍 들어왔어요. 근데 애들 학교까지 안 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어머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동생들 일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여기서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지금 어디 갔어요? 왜 남편은 어디에 가 있고 동생들은 바깥 청소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장우는 너무 더워해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좀 쉬고 있으라고 했어. 애들도 이젠 척척 알아서 자라네. 그리고 너 말 잘했다. 내가 집에서 먹여주지, 채워주지. 학교 다니기 편한 동네로 데리고 오기도 했는데 솔직히 이 정도는 너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막말로 너희 살던 집은 좁기도 좁았지만 오래되기도 해서 애들 건강도 안 좋았잖니. 여긴 축사긴 하지만 공간도 넓고 화장실이며 있을 것 다 갖췄는데 더 좋지.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애들 부려먹으려고 일부러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동생들이 왜 축사 일을 해야 하는데요? 아직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애들이에요. 저번에도 이렇게 일하다가 몸살 난 거 뻔히 아시면서 왜 다시 시키신 거예요? 어차피 너랑 같이 살아도 쟤네들은 집안일이며 이런 거 다 해야 하는데 그런 거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 그럼 편한 거 아니니? 이제는 밥값, 집값은 해야지.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이미 내가 다 값 지불했으니 너네가 보답해야 할 거 아니니? 청소를 뭐 많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급할 때 잠깐 하게 되는 건데 너 진짜 편하게 행동한다. 애들도 봐라. 신나 하는 거. 내가 더 당황스럽네. 시모는 매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급할 때 조금씩 시키는 것이니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모는 친정 동생들을 작정하고 부려먹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인지를 했을 당시에는 동생들도 일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 흐르고 시모의 만행에 저는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는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친구들과 함께 낮부터 모임에 있다며 나간 상태였죠. 남편이 나가자마자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 오늘 집에 있지? 주말이라고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더 낫다. 너 임신하려면 영양제 챙기는 것도 좋은데 무엇보다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더라. 여기서 갑자기 운동하는 건 어려우니까 그냥 운동 겸 봉사로 소축사 청소 좀 해봐. 청소할 게 몇 동 안 되니까 그냥 일단 시작을 하면 금방 끝날 거야.
남편 오기 전에 깔끔하게 잘 끝내놓으렴. 네? 어머님, 저 오늘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쉬는 날이에요. 요즘 몸도 좋지 않아가지고 일도 그만둬야 하나 고민 중인데, 거기다가 몸이 좋지 않아서 축사 청소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300평짜리 축사를 어떻게 혼자서 청소해요? 남편이 오늘 나가면서 갔다 오고 나서 축사 청소할 거라고 했으니까 전 남편 오면 같이 청소할게요.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나중에 같이 하면 금방 끝날 거예요. 아니, 밖에서 들어오는 애가 와서까지 축사 청소를 하네. 아니, 네가 그냥 쉬엄쉬엄 하면 되는 거잖아. 다 하고 나면 우리 장호가 너한테 고마워하지 않겠니? 어려울 거 없으니까 그냥 소 분뇨만 잘 처리하면 되는 거야. 한쪽으로 모아두기만 하면 되니 얼마나 쉽니? 장호는 밖에서 일도 있고 들어와서 하려고 하면 힘들지 않겠어? 그러니 네가 좀 해. 오늘 직원도 없고 나도 힘이 없어가지고 못하니까. 어머님, 저 못해요. 300평인데 어떻게 저 혼자서 해요? 그거 혼자 할 만한 일이 아닌 거 저도 이제 알아요. 남편 와서 같이 해야 하니까 전 남편 기다릴게요. 청소해야 한다고 하니까 남편 오면 같이 말해서 도와주든지 할게요. 남편 없이 혼자서 축사 청소를 하라는 시모의 말에 저는 나중에 남편이 오면 같이 하겠노라 말을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 남편이 집에 오고 난 후에 저는 남편과 함께 축사 청소를 하러 나서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어린 친정 동생들이 축사 청소를 끝마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동생들은 저를 보고 나서는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사돈 어르신이 용돈을 두둑히 주셨다고 5,000원을 내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시모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우리 애들 걷어줬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래서 제가 동생들 이 집으로 안 데리고 오겠다고 한 겁니다. 엄마 손이 꼭 필요할 거라면서 당신이 잘 보살피고 돌보겠다고 하셔서 굳이 데리고 와놓고서는 이렇게 일 시키려고 하신 거였어요? 정말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야, 생각을 해봐. 내가 너무한가? 너네가 너무한가? 너희 다 아무리 뻔뻔해도 그렇지. 집도 밥도 다 공짜로 살고 있으면서 이 정도도 안 하려고 그랬니? 솔직히 너도 우리 아들보다는 우리 집 돈 보고 시집 온 거 아니야? 이 정도 고생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지. 공장도 그만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사람 말 무시하고 지금껏 다니더니만. 그나마 네 동생들이 일을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참아준 거야. 알아? 아, 뭐라고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아직 초등학교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학교도 제대로 안 보내시고 가끔씩 축사일도 시키셨잖아요. 제가 일 다니면서 동생들을 제대로 못 본 사이에 이렇게 계속 시키셨던 거예요? 저 이대로는 못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하신 일들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참나, 뭘 내가 뭘 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쩌려고? 네 시모를 고발이라도 할 거니? 밖에 나가서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내가 너무한지. 아마 네가 너무하다고들 다들 말할 거야. 밖에 나가봐. 네 수준에 이런 집이나 밥 계속 챙겨서 먹을 수 있을 것 같니?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다행인 줄 알아. 아주 그냥 호강에 겨워가지고는. 에휴. 저는 바로 동생들이 지내고 있는 방으로 가 설치를 해둔 CCTV를 돌려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설치해둔 CCTV에는
홀로 찾아온 시모가 동생들에게 하는 말소리까지 모두 녹음이 되어 있었죠. 시모는 그동안 동생들에게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를 내쫓을 거란 협박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어린 동생들은 혹시라도 저에게 해가 될까봐 말도 못한 채 시모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이 영상을 가지고 시모를 고발하고 남편에게는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선 남편과 시모 모두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너 지금 이게 뭐 하자는 짓이야? 이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야? 네가 지금 뭔 짓을 한 줄이나 알고 있는 거니? 지금 고작 네 동생들 일 조금 시켰다고 이렇게 고발한 거야? 아이고, 내가 진짜 기가 차서. 참나 무섭지도 않네 진짜. 됐고, 고소 당장 취하해. 그리고 너는 결혼이 이렇게 쉬운 줄 아니? 이혼 청구할 거면 우리가 하면 했지 네가 할 게 뭐가 있어? 결혼하려고 들어간 비용이 얼만데? 은혜? 그래, 내가 멍청해가지고 당신한테 은혜 받은 줄 알았지. 근데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데리고 온 줄도 모르고 내가 정말 멍청했다. 그동안 동생들 지내는 방에 들어가서 협박했던 거 다 영상으로 남겨뒀어. 동생들한테 말 잘 안 들으면 날 쫓아낼 거라고 했지? 그 어린애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아무런 말도 못하고 지금 이따위 짓을 한 거야? 당신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아, 여보, 진짜 왜 그래? 진정해. 엄마가 그래도 동생들 사는 집도 주고 밥도 주고 있는데 왜 자꾸 삐딱하게만 보고 있는 거야? 솔직히 그 정도까지 해주면 일해주는 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거야. 당신 너무 어리다. 당신이 이런 걸로 소송했다고 동네에 소문나면 오히려 당신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들을 수도 있어. 그럼 공장에 다시 못 다닐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당신도 똑같아.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든 일시켜보려고 했던 거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집 주고 밥 주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하는 거니? 고작 단칸방, 똥냄새 나는 축사 옆방에서 재워주면서 그따위 말을 하는 거야? 심지어 애들 밥도 제대로 챙겨준 적 없잖아. 난 애들 밥이라도 잘 챙겨주는 줄 알았는데 겨우 먹다 남은 쌀 물에 말아서 가져다 주더라.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당신 이거 다 알고 있으면서 외면한 거잖아. 밥이라도 주는 걸 감사해야지 못할 망정. 지금 뭔 난리야? 너 지금 당장 그만두지 못해? 너 지금 당장 너네 동생들이랑 나가면 어디서 살 수 있는데? 아마 하루도 못 견딜 거다. 그 공장에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착각 좀 하지 마. 네가 나가봤자 막막한 건 우리가 아니라 너야.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나도 별다른 말하지 않을 테니 조용히 넘어가자. 뭘 조용히 넘어가요? 전 세계 사람들 다 알아도 모자를 판국에. 그쪽도 할 만큼 다 해보세요. 아마 할 수 있는 게 없겠지. 이따위 짓을 했으니까. 당신들 내가 끝까지 용서 안 할 거야. 두고 봐. 시모와 남편은 제가 은혜도 모르고 난리를 피웠다고 주장했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었죠. 시모는 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제대로 된 밥도 챙겨주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던 것은 남편이었죠. 시모는 아동 노동력 착취로 고소를 냈고 남편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모는 결국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 되었죠. 시모는 뒤늦게 저에게 미안하다며 용서해달라고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냥 우린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네 동생들이 지내는 곳이 축사 바로 옆이지 않니? 그러니 동생들이 잘 돌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심각한 일이라곤 생각조차 못했었고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가 오랫동안 축사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힘든 건지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어. 우리를 용서해다오. 아니면 우리 아들이라도 받아줘. 고작 초등학생인 애들한테 그걸 시킨다고요? 저희 결혼 6개월도 못 채웠습니다. 그 사이에 제 동생들은 매일매일 축사 일을 했더군요. 당신이나 당신 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린 동생들 협박할 때 당신도 당신 아들도 그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있었죠? 당신 두모자 끔찍하고 끔찍합니다. 아들 받아주면 당신도 자연스럽게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요? 진짜 지겹네. 2번 다시 당신들 면상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다오. 지금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죄다 우리랑 거래를 안 하겠다고 하는 통에 지금 난리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망하게 생겼어. 내가 미안하구나. 한 번만 우리 용서해 주겠니? 시간이 된다면 동네 사람들한테 오해였다고 한 번만 말해 주겠니? 그렇게 뻔뻔하게 저희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것이라며 큰소리 뻥뻥 치던 시모는 동네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자 그제야 저에게 잘못을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모와 남편을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의 짧았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동네에서 소문이 나면서 결국 모든 걸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전에 지내고 있었던 친척집이 정리가 안 돼서 저와 동생들은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동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때는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셋이 서로 기대고 살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